소대성전 내용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왕부인은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당으로 냅다 들어갔었죠? 네, 맞고요. 채봉은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를 댔었죠. 감히 아빠한테. 그리고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원에서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죠. 야, 데리고 왔는데 네가 나가면 어떡하냐 막 이랬었지. 그리고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채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평소 행동은 괜찮았는데 너 오늘 왜 그래? 이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채봉이 변심하기를 막 종용했다? 전체적으로 말이 애매하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 5번 채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들은 말이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쵸? 엄마한테 효도는 하는 거지만 군자의 도리에는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맞고요. 28번 들어가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기역은 앞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었던 외간 남자.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소대성이 외간 남자 남이었던 거고 그리고 채봉에게 있어서는 군자 남편이었었죠. 그래서 그 외간 남자와 남편 군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과 니은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치 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소대성 그 입장을 바라보는 인물들이 상반된 그치 누구는 남이고 누구는 남편이고 그래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얘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2, 3, 4, 5번은 굳이 뭐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 헛소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들어가 봅시다. 29번은 A에 나타난 채봉이가 말하는 부분이었었죠. 그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 그래서 1번 보시면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서는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채봉이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계속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되게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채봉이도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A의 말하기에서 내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면 그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고사에서의 그 5살배기 공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거는 채봉이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2, 3, 4, 5번 보면 상대방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서 발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마죠. 엄마가 어머 옛날하고 왜 지금하고 그렇게 말이 다르세요? 뭐 이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 고사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맞고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고사 여태 고사 했죠. 맞고요.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대성전의 마지막 문제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 아닌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왕부인이 좋아라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지닌 호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죠? 그러니까 약간 뭐 엘리트적인 공부 잘하는 범생이의 모습이 아니고 좀 약간은 우락부락한 것 같은, 그치? 그 이렇게 몸 빵빵하고 막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은 대중소설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에서, 혼인담은 말 그대로 결혼 얘기.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가부장, 유교에서 아빠짱, 그죠?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 이것도 뭐 유교 사상이죠. 그래서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 이건 뭐 유교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스타일 선호하는 것이 있었던 건가 보네, 그치? 드러내는 등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보편적 가치, 유교적 가치,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 유행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보시게 되면 1번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왕부인이 아름다운 재주에 뛰어난 선비를 사위로 들이길 바라는 것에서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이걸 보편적 가치라고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소생의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가 화려하여 백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것에서 주인공이 지닌 호걸형 인물로서의 면모, 뭐 이건 너무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승상이 독단으로 자기 혼자 선비의 모양새가 없는 소생을 사윗감으로 정한 것에서 승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선비형 인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다. 뭐 그렇죠. 그치, 선비형 인물이 보편적 가치지. 그치. 왕부인이 묵묵히 앉아 승상의 뜻에 따르다가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이건 뭔가가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소생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왕부인은 소생을 싫어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바꾼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또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승상의 명감에 탄복하게 된 것에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소대성전 문제 마치겠습니다.